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개념어가 2개가 나왔습니다. 중요도와 적합도.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서는 검색 엔진의 웹페이지를 어떻게 순서를 결정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검색 엔진의 웹페이지 순서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중요도와 적합도를 바탕으로 수백 개가 넘는 항목 중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설정해서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그럼 인덱스는 중요도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검색 엔진과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덱스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알파벳 순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정리한 목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2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자, 지금 3문단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자면 중요도란 이것은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예를 좀 들어줬어요. 그죠? 자, A라는 웹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의 값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자, 그리고 이 A가 다시 다른 웹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는 다시 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A의 값은 유지되면서 그 두 웹페이지의 값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이 4라고 칠 때 B라는 웹페이지와 C라는 웹페이지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4는 유지된 채로 지금 2군데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균등하게 4를 2로 나눈 2의 값만큼 나눠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도를 측정하는 링크 분석 기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자, 그렇다는 것은 중요도를 계산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뭐 균등하게 나누고 받고 합하고 이게 아니라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자, 따라서 지금 3문단에서는 댐핑 인자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댐핑 인자와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중요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웹페이지가 받는 실제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지느냐? 그것은 A가 보낸 값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인데 이 댐핑 인자라는 것은 1 미만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비율이 20%면 0.8이래요. 그러면은 10%면 0.9겠고, 그쵸?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중요도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자, 계속해서 5문단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다음에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5문단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자, 5문단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중요도를 넘어서서 적합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합도와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적합도라는 게 뭘까 정리를 해보면 적합도라는 것은 어떻게 높아지느냐? 단어의 빈도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 그 다음에 웹페이지
글자 수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다음에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다른 평균 글자 수에 비해서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이제 웹페이지 찾아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럼 그 웹페이지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도와 적합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중요도와 적합도의 어떤 결정 요인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5문단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자, 인덱스가 작성되는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문단을 보시면 인덱스가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후가 아니라 미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2번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자, 여러분들 댐핑 인자의 의미가 뭐였죠?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그러니까 링크를 통해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했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요. 자,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이면은 우리가 이 댐핑 인자를 0.8로 계산한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어때요? 반대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댐핑 인자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으므로 자, 댐핑 인자는 당연히 커지는 게 맞죠. 0.9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에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자, 적합도가 아니라 이는 중요도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눠주는 값의 합이다.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눠주는 값의 합,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을 더하진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 5문단에 보시면은 뭐 중요도, 그 다음에 적합도, 그 다음에 뭐 기타 항목을 이제 비율대로 합산해서 화면에 나타난다 라고 했으므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기억은 중요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적합도입니다. 이 둘을 고려해서 웹페이지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1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기억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검색어들의 노출, 즉 빈도수를 높이는 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적합도인데, 자, 이 적합도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므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서 기억을 높인다. 자, 지금 A
A의 지금 웹페이지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A의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방안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웹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키면은 지금 A의 값을 그 사이트, 유명 검색 사이트에다가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의 값은 영향이 없어요. 그쵸? 결국에는 지금 기억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A의 중요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유명 검색 사이트의 중요도를 높이게 되는 꼴이죠. 왜? 이 A 사이트에서 받았으니까. 그쵸? 받았으니까 얘의 값은 계속 높아지겠죠. 자, 그러므로 2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니은을 높인다. 관련이 없는 거죠? 틀렸고요.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니은을 높인다. 자, 전체 글자 수는 높이면 안 되죠. 그 전체 통계적인 글자 수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어야지 적합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니은을 높인다. 자,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빈도를 높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웹페이지 수가 이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은 노출되는 횟수도 적어지니까 당연히 적합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웹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요. 적용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원은 웹페이지이고 자, 원이 5개 나와 있고 A, B, C, D, E 웹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의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한다. 링크를 얘기하는 거네요. 댐핑 인자는 0.5이고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된 값이다. 자,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됐대요. 그리고 댐핑 인자는 0.59. 단 링크와 댐핑 인자 외에 그 중요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지금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16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는 방향 그리고 댐핑 인자를 곱한 값 이런 거를 통해서 이 A, B, C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D와 E는 16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D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주고 있죠. 그쵸? 자, 그때 그러면은 균등하게 나눠야 되는데 균등하게 나눠야 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16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럴 때 0.5를 댐핑인자 0.5를 곱해야 되므로 얘는 16 곱하기 0.5니까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역시 B로 가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고 역시 이 D와 A의 관계처럼 얘도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B는 두 군데로 링크를 나눠주는데요. 값을 나눠주는데요. 자, 그러면은 균등하게 나눠주니까 그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4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각각 이제 댐핑 인자를 곱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씩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C는 2인데 A는 이미 받은 8이 있고 거기다가 2를 더해야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A의 중요도는 16이다가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8 더하기 2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자, A가 B로부터 받는 값은 얼마인가요? 2죠? 그 다음에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죠. 가치가 많잖아요. 그쵸? 다르죠? 2번도 틀렸고. 3번. 자, 이제 가정이 들어갑니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얘가 끊어졌을 때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자, 지금 얘가 끊어지면은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B에서 나눠주는 그 방향이 두 군데여서 균등하게 나누기 2를 했는데 하나가 끊어졌으니 이 B는 C로만 링크를 값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다시 하면은 8에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댐핑 인자만 곱하면 되므로 4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B와 C의 중요도는 같을까요? 자, C는 지금 4고 B는 8이잖아요. 그럼 8과 4가 같냐? 아니죠. 같지 않죠? 자, 끊어진다고 해도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자, 그럼 좀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6이었고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는 D에서 A로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8 가고요. 자, 2는 두 군데로 빠지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8 가는데 균등하게 가니까 거기다 댐핑 인자를 곱하니까 여기서 4를 받고 여기도 4를 주네요. 자, 그 다음에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는 것은 B의 중요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B의 중요는 6이냐? 아니죠? 4네요. 틀렸네요. 자, 그러면은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다시 A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그럼 다시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됐을 때 C의 중요도는 5이다. 자, 그러면은 2는 지금 두 군데로 값을 보내야 되니, 자, 8 가는데, 자, 여기다 댐핑 인자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C는 4가 일단 받아요. 2로부터. 자, 그러면은 B도 똑같이 4를 받는데, B는 다시 두 군데로 나눠주네요. 2 나눠주는데, 여기서 댐핑 인자 0.5를 곱하니 1이 되겠죠? 그러면은 C는 여기서 받은 거는 결론적으로 1이고 여기서 받은 거는 결론적으로 4니까 1 더하기 4는 5가 되겠네요. 자, 중요도 5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 A는 1문단에 있습니다. 자, 1문단으로 한번 가보면은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이런 식으로 넘다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넘다의 의미랑 가장 가까운 문장을 찾으라 라는 내용인데, 자, 1번을 보시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인 자정을 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A에서도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다 했어요. 그 항목이 수백 개가 넘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일정한 정도나 일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금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자정이라는 어떤 시간 범위를 지나쳐서 초과해서 벗어나서 지났다라는 뜻이므로 지금 1번이 A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미 답은 찾았지만 2, 3, 4, 5번의 넘다의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자, 넘다. 산이라는 어떤 큰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은요. 철새들이 국경선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잖아요.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훨훨 날아갔다라는 뜻입니다. 4번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자, 고비 같은 거는 난관, 어려움, 역경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서 겨우 극복하다, 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넘다의 의미입니다. 자, 5번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자, 냄비라는 어떤 공간에서 물이 차 있다가 그걸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공간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이므로 자, A의 의미와는 2, 3, 4, 5번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